네,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군입니다. 제철 수산물 식재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수협중앙의 푸드트립이라고 하죠. 여러분과 함께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한창 11월에 좋은 재료가 바로 관자 그리고 새우, 도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요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스테이온 하시고요. 함께 정말로 쉽게 하실 수 있는 요리고요. 특히나 이제 찬바람 불고 친구들하고 함께 가족들하고 함께 하시는 시간 많아지시잖아요. 이럴 때 홈파티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요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해 드리는 첫 번째 요리는요, 새우와 관자를 사용한 요리입니다. 그리고 집에 보통 보시면 이렇게 보리새우가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 새우보다도 좀 더 큰 사이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반찬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볶아서 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고 소스를 만들면 훌륭한 소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제가 이제 준비할 것은 소스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할 텐데요. 우선은 양파 준비하시고요. 많은 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해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인분 정도의 요리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한 5분의 1개 정도? 그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슬라이스 된 채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훨씬 더 풍미를 주기 위해서는 양파를 다져주는 게 훨씬 좋고요. 마늘은 혹시 다진 마늘 있으시면 그냥 다진 마늘 바로 쓰셔도 되고요. 깐 마늘 있으시다고 하면 깐 마늘은 그냥 얇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는 준비됐고요. 약간 깊이가 있는 팬을 준비하신 뒤에 여기에 약간의 포도씨유 아니면 올리브 오일 뭐 그거조차 없다 그러면 식용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름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팬이 어느 정도 중불에 달궈진 팬에서 기름이 소위 얘기해서 논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름들이 소위 안쪽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이제 나이가 볶일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것을 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다져놓은 양파하고 마늘을 같이 넣어줍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양파라든가 마늘을 너무 센 불에서 볶게 되면 갈변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스가 색깔이 훨씬 더 둔탁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볶아줍니다. 그래서 볶아서 약간의 오일 뭐 더 들어도 상관없고요. 볶였을 때 이런 식으로 숨이 죽는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보리새우를 넣으실 차례가 된 거예요. 여기에 집에 냉동고라든가 찬장이라든가 이런 데 쓰시고 남은 새우, 혹시 이거조차 없다 그러면 황태 쓰셔도 무방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리새우를 권합니다. 훨씬 풍부한 풍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리새우를 넣어주세요. 이때 볶여진 양파와 마늘의 질량과 새우의 질량이 1대1의 비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볶아주시면 돼요. 이제 볶기 시작을 하면 이 소위 여기서 각각류다 보니까 자체의 어떤 그런 그 향이나 풍미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볶이면 소위 얘기해서 색깔이 이렇게 훨씬 더 진하게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단 태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바뀌기 시작을 하면 이때 생크림, 그래서 보통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 가시면 휘핑크림이라고 판매를 하는데 그것은 디저트용 크림이고요. 생크림이라고 따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맷땡이라든가 서땡, 우유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마트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생크림을 넣어 주시는데 생크림 양은 얼마냐? 보통 들어가 있는 질량의 2배
2배를 넣어 주시고 그것을 다시 반으로 졸이시면 완벽한 소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넣어서 이제 뭉근하게 소스를 끓여주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준비할 것이 바로 오늘의 주재료인 11월의 제철 수산물인 관자, 그리고 이제 새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관자는 일반적으로 키조개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산시장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런 관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짧은 시간에 조리하실 수 있고, 키조개 같은 경우를 만약에 굳이 사용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셰프로서는 그다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조금만 요리를 시간 타임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질겨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가리비를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우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매해서 딴 새우 할 때는 배 쪽 안쪽에다가 약간의 칼집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틀어짐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집 살짝 넣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소스가 끓여지고 있는 동안에 이제 달궈진 후라이팬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프로시우라든가 올리브오일 조금은 넉넉하다 싶을 정도로 둘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절대 요리를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해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그 수협에서 유통되고 있는 재료들이 정말로 좋은 재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관자는 반만 조리하셨으면 좋겠다. 새우는 70% 정도만 조리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수산물 요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름이 소위 얘기해서 지금 후라이팬 안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준비한 뒤에 여기에 약간의 소금 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후추간도 같이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관자는 반드시 마른 타월이라든가 또 주방 타월을 사용하셔갖고 물기를 최대한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 이유는 조리를 하셨을 때 껍질이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나와요. 그러면서도 안은 굉장히 부드럽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달궈진 팬에다가 이제 관자 투하. 그래서 조리해 주시는데 보통 보면은 했다가 다시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었다가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색깔도 안 나고 또 맛도 잃게 되고 이 관자가 가지고 있는 육즙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쪽이 완벽하게 좀 색깔이 날 정도로 좀 지그시 기다려 주시는 그런 센스 잊지 마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분 정도? 1분 정도만 조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딱 뒤집으셔갖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온기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불 밑에서 그대로 두셔야 될 필요가 없이 불에서 빼신 뒤에 이 안에 있는 열기로 이렇게 살짝씩만 돌려주셔도 충분히 관자가 중간 정도 익을 정도의 템퍼링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조리가 되면 빼내어 줍니다. 기름이 오일이 남아 있는데요. 이 오일에다가 마찬가지로 함께 준비했던 새우 넣어주십니다. 자, 소스가 아주 뭉근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농도가 딱딱 떨어질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팬에 있는 우리 수산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풍미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게끔 여러분들께서 그 팬에 기름을 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뒤집어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우는 70%만 익혀라. 자, 이제 딱 조리가 끝났습니다. 새우 요리하고 관자 이제 조리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스만 끝나면 여러분 끝나요. 정말 심플하죠. 그래서 소스 지금 풍미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소금 간만 하세요. 왜냐면 후추는 백후추가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블랙페퍼, 검은 후추가 있다 그러면 색감을 오히려 좀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후추 사용은 자제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끓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걸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작은 팬 하나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끓여놓은 소스를 다시 소스의 농도가 약간 걸쭉하게 이제 우러납니다. 자, 관자 구워놨고, 새우 구워놨고, 소스 준비했고,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 눈으로 보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토마토, 체리 토마토 요즘은 뭐 워낙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그래서 뭐 색깔이 있다 그러면 색감별로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시에 담기만 하면 완성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요리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고급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레스토랑을 홈스토어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요리예요. 그래서 우선 구워놓은 새우, 이런 식으로 조리해 주시고, 구워놓은 관자, 자연스럽게 올려주시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았던 보리새우 소스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쭉 수저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 위에 썰어놓은 토마토 색감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고, 보통 이제 요즘 마트라든가 이런 거면 새순 이런 거 정말 많이 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새순들 해서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훨씬 더 식감도 살고 또 눈으로도 훨씬 더 시각적인 효과도 가져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새우와 관자를 사용한 아주 심플하면서도 정말 맛깔스럽게, 또한 이 소스는 단순하게 이 요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 드실 수 있는 뭐 조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드신다든가 이럴 때도 함께 사용하셔도 아주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처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새우와 관자 그리고 보리새우 크림 소스로 만들어진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해드릴 요리는요, 굉장히 좀 고급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회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고급 식당에 가지 않는 이상은 도미 요리 준비를 했는데요. 집에 있는 토마토라든가 청양고추 이용해서 한국적인 스타일의 살사를 만들고, 그 외에 도미를 반대로 회보다는 오히려 스테이크 형태로 구워서 하는 요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미는 수산시장에 가시거나 마트에 가셔서 필렛을 떠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뼈를 발라달라고 하면 아주 친절하게 준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도미는 좀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지금 필렛이. 그래서 배 쪽 안쪽으로 해서 2개의 필렛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필렛은 좀 잘라주고요. 나머지 한쪽 필렛은 이 정도면은 뭐 성인 남자는 메인 코스로 하나 정도 양이 되는데, 뭔가 다른 음식하고 곁들여 드시겠다 그러면 한 반 정도 잘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사항이, 보통 생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굽게 되면 오그라듦의 형상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그라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칼집을 넣어주는 거예요. 칼집은 끝까지 넣지 마시고 중간에 그냥 살짝 그러면 팬에 올리셨을 때 오그라듦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소금 간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달궈진 후라이팬에 마찬가지로 포도씨유라든가 올리브오일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기름량을 조금은 넉넉하다 싶을 정도. 여러분들 유명한 재래시장 이런 데 가면 빈대떡 보면 거의 반 튀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튀겨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시면 훨씬 더 생선의 껍질이 아주 바삭하게 나와요. 지금 보시다시피 좀 많이 둘렀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넉넉하게 두른
팬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기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넣어주시는데 손으로 살짝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급 식당에서 정말 판판하게 나온 그런 생선 스테이크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러서 어느 정도 펴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다시 오그라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토마토 살살을 만들어 볼 텐데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껍질이 있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질감이라는 게 생겨요. 소위 얘기하면 토마토 껍질 때문에. 그래서 그 이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요리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콩가세라는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칼집을 주고 끓는 물에 넣어서 껍질을 벗겨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여기다가 칼집을 이렇게 십자로 주세요. 칼집을 십자로 주시되고 끓는 물에 넣게 되면 여기가 이제 살짝 벌어집니다. 그 벌어진 상태에서 조금만 있다가 바로 얼음물에 넣어주시면 탱글탱글한 토마토의 텍스처는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굉장히 식감이 좋아지는데, 물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토마토를 넣어주시면 돼요. 한 30초 정도 넣어주시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껍질이 벗겨져요. 그러면 이제 껍질이 벗겨지면 그때 얼음물 들어가고 그 뒤에 빼서 잘라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맛있는 살살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선 이제 껍질이 구워지는 동안, 토마토도 익혀지는 동안에 제가 준비할 것은 이제 이 살사와 함께 들어갈 양파 준비를 하시고요. 양파는 좀 얇게 썰으셔갖고 조금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져주시면 돼요. 양파 들어가고, 또 이 상태에서 이제 영양부추, 뭐 실파 있으시면 실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영양부추 있는데 그러면 영양부추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일반 부추는 안 돼요. 질겨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얇게 썰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마찬가지로 담아주세요. 양파하고 지금 영양부추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생선이 어느 정도 지금 구워졌고 토마토가 이제 껍질을 벗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껍질을 이렇게 벗기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또 뭉글뭉글해지니까 빨리 조리되는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바로 얼음물에 담궈줍니다. 뭐 토마토 모짜렐라 샐러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토마토 요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맛있는 토마토를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쑥쑥 벗겨져요. 이제 생선이 어느 정도 예술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양쪽이 구워져요. 노릇노릇하게 양쪽이 구워지면 이 상태에서 보통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오븐 쓰거나 하는데 오븐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베스팅이라는 전문적인 조리 기법이기도 한데요. 팬에 있는 오일을 반대로 위에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열이 올라오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기름을 붓기 때문에 위에서도 열이 내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어느 정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놔두시면 다시 밑에 있는 열로 다시 올라와서 조리가 되거든요. 자, 생선이 익혀지는 동안 토마토 조리는 끝났고요. 자,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질 것이 이제 살사인데 청양고추 가지고 계시고, 혹시나 난 매운맛이 싫어 그럼 꽈리고추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얇게 썰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매워지니까 한 반 개 정도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담궈두었던 토마토 좀 잘라주시고 4등분. 그래서 중간 속대 빼고 이제 껍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대는 버리면 아깝잖아요. 먹어요. 그리고 잘라서 같이 섞어주시죠. 이제 다져놓은 양파, 그다음에 부추, 청양고추, 토마토가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올리브 오일 부어주시고, 여기에 소금 간 살짝 해주시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후추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한국식 스타일의 살사가 완성되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멕시칸이라든가 이쪽 남미 지역을 먹고 싶다 그러면 고수 다져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선도 마찬가지로 꺼내어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이 이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그냥 마트에서 판매하는 거 사셔갖고 대부분은 잘라서 잎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그냥 달궈진 후라이팬에다가 약간의 올리브오일, 많이 두르지 마시고 약간의 올리브오일만 들어서 어느 정도 팬이 구워지면 이제 시금치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소금가만.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삼긴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볶인다. 그래서 약간 씹히는 식감이 있게끔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살짝 숨이 죽은 정도? 이래야 씹히는 식감이 훨씬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접시에 담기만 하면 되는데요. 우선 만들어진 살사 접시 중앙에 놓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숟가락으로 한번 살짝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볶아놓은 시금치 중앙에다가 올려주시고, 그 뒤에 구워놓은 도미 필렛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앞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새순도 앞으로 사이드에다가 자연스럽게 올려주시고, 여기에 마지막에 약간의 올리브 오일도 살짝은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즐기실 수 있는 정말 홈스트랑의 메뉴, 특히나 이제 11월 제철 식재를 이용해서 12월, 아니 뭐 1월도 괜찮습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모였을 때 정말 고급 요리 한번 선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미 요리와 토마토 살사 만들어 보았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말을 해. 말 안 할 거야. 내 거 냉겨놔야지. 맛있어.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저 에드워드 군과 여러분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수협 중앙의 푸드 트릭과 함께하는 제철 수산물 재료로 여러분들의 식탁도 훨씬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또 특히 이제 바람 불기 시작하고 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요리들을 통해서 친지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 홈스트랑 메뉴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상 에드워드 군이었습니다.